어디서부터 널 봤어. 우린 처음이지만 모든 점을 느낄 수 있어. 더 알고 싶어. Hey, 웃지만 말고 말야.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널 데려가줄게. Come with me, put it on, put it on me. 혹시 청소년 참여연회를 아시나요? 저희는 청참이 뿌시고 라디오 왔습니다. MC 한나, 상아, 은하입니다. 지금부터는 널 만나 인터뷰. 네가 원한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 너의 어두운 모습까지 다 Come into my world. Won't let you down. Won't let you down. 내게로 와. In my new world.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Whipped cream 구운 손끝으로 straw. 벌써 일주일이 지나 청참이 뿌시고 라디오 왔습니다를 하는 날이 왔어요. 다들 일주일 동안 근황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일주일 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몸 관리를 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또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고 이제 전 대학생이니까 네, 수강 신청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 세우고 청참이 연임위원 회의도 어제 했죠, 저희? 그렇죠. 네. 사실 한 게 별로 없는데 벌써 금요일이라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잠을 좀 많이 잔 것 같아요. 방학하고 나서 별로 제대로 잔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진짜 많이 잔 것 같아요. 네, 저는 친구들이랑 영화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16일 오전에는 친구들이랑 아바타를 봤고, 그리고 옥천에 와서 영웅도 한 번 더 봤었거든요. 그리고 밴드 연습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월요일에 상하위원님이 연습하시는 걸 봤는데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죠. 한나 의원님, 월요일 날에 집에는 잘 들어가셨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나 의원님이 청순수련관에서 집이 좀 많이 멀잖아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삼양초 쪽으로 가면 빠른데 꼭 장야 쪽으로 가더라고요. 진짜 무서워요. 이제 삼양초 쪽에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가로등이 있어도 가로등 작동도 잘 되지가 않고 고장이 나 있는 곳이 정말 많아가지고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멀지만 안전을 위해 장야 쪽으로 돌아서 집을 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청소년이 다니기에는 위험하고 무서울 것 같아요. 청전도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제, 청소년 참여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안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잊어먹을 수가 없죠. 저희가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차선 규제본과 그리고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었죠. 혹시 어디에 설치를 건의하셨나요? 일단 차선 규제봉은 옥천중 앞에 뭐든 다 있는 곳에서 사거리 카페까지 설치를 제안을 했었고요. 그쪽에 항상 불법 주차가 돼 있어서 인도 확보가 어려워서 불법 주차를 막고 인도를 확보를 위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차선 규제봉을 설치를 제안을 했고요. 가로등은 도립대에서 장야주공 가는 길이랑 어린이 공원 쪽에 가로등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가로등 신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로 썼던 제안서와 이제 저희가 청소년 정책 제안서들을 보면은 청소년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분들 모두를 위해 작성한 제안서가 많잖아요. 다음 코너에서 설명할 제안 또한 청소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도 노인분들께 더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청소년에만 한정된 제안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제안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모든 계층의 연령이 봤을 때 옥천이 조금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모두를 위한 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청소년을 대표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청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옥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정책 제안서도 제가 쓴 거고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요즘 따라 이제 청전 5기에서 6기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 솔직히 저 개인으로서 생각해도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청소년 참여연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번 한 해를 연임위원으로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위원님들은 이제 작년에 부위원장이랑 홍보분과장을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부위원장을 하면서 중간에 부위원장이 됐다 보니까 위원장님을 잘 못 도와드린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전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 이런 거나 그런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9월쯤에 들어왔다 보니까 솔직히 초반에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제안서 쓰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많이 민폐를 끼친 것 같아가지고 정말 죄송했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앞으로 이제 옥천군 청소년들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작년에 홍보분과장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홍보가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여러분들과 나누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해서 잘 안 여쭤봤는데 네, 라디오를 통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아직 2023년 활동 계획이 이제 신규 위원분들이 아직 안 들어오셔서 완전히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청전 5기에서 나눈 바로는 2023년에 대표성, 민주성, 평등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나 위원님께서 이 가치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대표성은 저희가 옥천군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좀 더 대표성을 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이야기가 나왔고, 민주성은 옥천군 청소년 정책을 청준위원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옥천의 많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이번 연도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평등이라는 가치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요. 저의 이런 아쉬움도 말씀해주신 가치를 열심히 추구한다면 잘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청준이 아무래도 청소년을 대표하는 기구인데 되게 작년에는 대표성이 조금 낮았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표성을 조금 더 실현하기 위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대표성을 늘려보겠습니다. 저도 저희가 얘기했던 가치들이 올해의 목표이면서 작년의 아쉬움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동안에는 저 가치들이 좀 더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문득 궁금해지는 건 이제 한나 위원님이나 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대표성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가 대표성을 좀 더 증진할 수 있을지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뭔가 약간 면접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저희 모두가 생각하는 거겠지만 홍보에 대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좀 청소년들의 바쁜 생활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저만 생각을 해도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야자도 생기고 수업 시간도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활동 학원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그거에 참여할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청소년들의 경우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게 뭔데? 약간 이런 반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그래서 이런 게 좀 막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상암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홍보 분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제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노력은 한 것 같았는데, 근데 아무래도 홍보가 안 돼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 일단은 옥천의 청소년들이 저희 기구를 청소년을 대표한다는 기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옥천의 청소년 분들이 저희가 이제 옥천의 청소년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번 연도에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했으면 하는 부분이 다른 세대와의 연계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연계를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딘가에는 청소년의 힘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공통된 문제를 지닌 다양한 세대들과 연계를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양한 세대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일석이조라고 해야 할까요? 네, 위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옥천군에는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계층의 다른 연령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를 하면서 하면은 더 많은 불편함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옥천군에는 청소년에 관한 문제도 많지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옆에서 혜수 선생님께서도 같이 듣고 계신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등장한 이혜수 PD입니다. 네, 저는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우리가 겪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든 아니면은 뭐 주거에 대한 문제, 앞으로 청소년이 성장해서 지역에 대해서 알아갈 기회라던가 혹은 참여에 대한 문제 등등 뭐 의견을 내고 참여할 때 그 창구가 부족하다 등등 다양한 문제가 옥천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공통의 과제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아까 대표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을 얼마나 청취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바쁜 와중에도 얼마나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안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청년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 나이가 청년이니까 청년 활동을 하는 거고 또 뭐 여러분이 잘하면 청년 활동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꼭 나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 나갈 텐데 그거를 이제 행정에서 조금은 편리하게 그리고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분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분될 부분은 정책적으로는 있을 수 있더라도 계속 연계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저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됐는데 일단 저희는 청소년이면서 조례상으로 청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청소년 임에선 청년인 저희가 옥천에 살아가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걸 제가 말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저는 옥천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고 주민참여 예산 제안도 해보고 정책 제안도 하고 올해 뭐 이제 원탁 토의 등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들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게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는 게 지속되면 그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또 발굴된 정책들로 우리가 살기 좋은 옥천이 될 테니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연계해서 재밌는 걸 많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청참위 위원분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데, 네, 제가 이제 청소년에 해당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청소년을 벗어나 오롯이 청년이 된다는 게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네. 사실 그게 구분이 된다는 건 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가 저한테는 어쨌든 청소년기는 끝났다는 느낌으로 좀 다가왔었고, 이제 청년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늘어났겠죠? 그거 빼고는 근데 사실 뭐,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청년이 되면 내가 이제 지금 은하 씨도 이미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청년이 자라서 중년이 되고 면 또 청년들의 활동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고 청소년들이랑 연계하고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활동들을 어떻게 접하셨는지, 어떻게 그 활동들을 다 하고 계시는지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제 인터뷰가 되었어요. 네,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저는 대학을 다른 데를 갔어요. 그랬다가 옥천에 와서 저의 진로나 앞으로 뭘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공부를 하려 했거든요. 원래는 대학원을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3일 뒤에 옥천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관련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좀 생뚱맞은 단어잖아요. 옥천과 수소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이제 우후죽순 허가를 받는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2019년 8월에 공청회가 열린다는 얘기가 나왔고,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한 법안 자체가 없었어요. 안전 관련 법안은 같은 해 12월에나 생기거든요. 근데 그 법이 적용되는 거는 또 2년 뒤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허가받은 데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주민들은 이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도 모르는 그 시설을 내가 사는 거주지 주변에 위치한 채로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국가 주도형 정책으로 진행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갔고, 옥천군이 그때 MOU를 같은 해 4월에 맺었는데, 공청회도 없이 MOU를 먼저 맺어놓고 주민들은 이미 했으니까 뭐 선택권도 없다는 건가? 그런 의견을 듣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그때 활동을 했어요. 주민들이랑 같이. 그걸 보고 시민기자 해보지 않을래? 라고 누가 저한테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그 제안 덕에 옥천신문에서 황민우 대표님이 제안을 주셨고요. 옥천신문에서 시민기자 활동을 하는 동시에 반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뭐 반은 시민기자 하고 반은 활동, 이런 식으로 문을 약간 열어놔 주셨어요. 자유도가 있는 활동이었고, 그래서 그때 또 오정호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진짜요? 오정호 선생님이 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때 또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둔벙에서. 둔벙에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교육 관련 강의였는데, 뭐 그때 뭐 질문을 했더니 너 일로 와봐라 이래가지고 같이 뭐 이런 거 관심 있니? 그렇게 좀 교육이랑 연계되는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동네 저희 또래 청년들이랑 같이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여기서 청소년기를 보냈잖아요. 청소년기에 옥천을 경험해보고 안 경험해보고가 너무 다르다는 거를 그 시민기자 활동을 하거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저는 옥천에 살았지만 옥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학교도 다니고 집도 학교랑 집밖에 안 다녀서 거의.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청소년기에 접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청소년기가 사실 가장 불평등하지 않아야 할 시기이기도 하고, 그 시기에 서로 평등하게 같이 뭔가를
하고 자라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같이 실험을 했어요. 안내중학교 친구들이랑. 그래서 그 실험을 하고 막 이것저것 사부작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이건 어떻겠니 이러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하고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 이것저것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네요. 네, 진짜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더 멋있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께서는 청년이시잖아요. 저희보다 먼저 삶을 살아오신 분으로서 네.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네. 혹시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으신가요?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요. 네. 저 청소년 전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청참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청소년 전체에게. 청소년 전체에게요? 네. 청소년 전체에게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게 너무 청소년의 자아보다는 입시 위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정책을 만드는 건 사실 청소년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청소년의 목소리 없이 그런 정책을 기존의 기성세대가 설계를 하는 건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고 청소년들이 의견이 반영된 청소년 정책이 앞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선거권 연령도 좀 더 낮아지고 네. 그랬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서 너무 기존에 불안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들을 꼭 찾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전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네 저희 청참이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은 청참이요? 없으신가요? 네. 청참이 너무 멋있고 지금 활동 진짜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저도 물론 뭐랄까 몇 년 더 물론 제가 무슨 지역이 어르신처럼 많이 경험치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활동을 보면서 배우는 점들도 많고요. 또 여러분들이 계속 힘을 잃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같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진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벌써 노래를 들어야 할 시간이 왔어요. 혹시 은하 위원님 요즘 어떤 노래 자주 들으시나요? 저는 밴드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데 네 제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노래가 네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 노래가 너무 좋죠. 저 우연인데요. 네. 저희 친구들이 활동한 청년들이랑 청년살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 주제곡이 이거였어요. 대박이죠? 맞아요. 이게 딱 청춘하면 딱 이 노래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희도 이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언제 들을 수 있나요? 네? 언제 못 듣나요? 제가 이거를 1년치를 생각하고 어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멜론을 보니까 193번을 들었더라고요. 오. 노래가 정말 좋은데 네, 오늘도 한번 많이 듣고 왔고 그래서 오늘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은하 위원님, 혹시 저희가 저번 주에 소개했던 저희 정책 제안서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바로 오직어주 학생 행복교육 택시 지원 연령 하향에 관한 정책 제안서였잖아요.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정책 제안서가 어떤 정책 제안서인지 아시나요, 상하 위원님? 당연하죠. 일단 제가 쓴 거니까 바로 알 것 같은데 바로 장수의자입니다. 장수의자요? 이름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혹시 장수의자가 뭔가요? 네, 장수의자는 신호등 옆에 설치된 작은 의자인데요. 근데 조금 특별해요. 원래는 의자가 접혀 있다가 의자에 앉고 싶으면 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의자입니다. 그럼 옥천에 왜 장수 의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 전에 위원님들께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 혹시 다들 걷다가 힘들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집이랑 이제 시내 쪽이랑 조금 거리가 있어서 오래 걷다 보니까 다리가 조금 아플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오래 걷게 되거나 전날에 운동을 과도하게 했을 때 네, 다리가 아팠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청주에서 옥천에 와서 집까지 걸어가게 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인데 운동을 하거나 드럼을 치고 집에 가려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으면 다리가 아픈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 덥고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옥천에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옥천의 인구가 몇 명인 줄로 아나요? 제가 저번에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었는데 그때는 한 4만 9천 명? 그 정도. 네, 저도 이제 어제 저희가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 가안을 한번 구상을 했잖아요. 그때 볼 때 네, 4만 9천 명 정도? 네,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49,520명입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65세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한 청소년 인구의 2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정책 제안서를 쓰면서 본 수치는 청소년 인구의 2배에서 3배 정도라고 보았는데 청소년 인구가 대략 6천 명 정도라고 하니 대충 12,000명에서 18,000명 사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자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것도 2022년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16,265명입니다. 대략 옥천군의 인구 중에 노인분들이 32% 정도가 된다는 얘긴데요. 저도 걷다 보니 다리가 아프고 힘든데 노인분들은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장수의자가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장수의자를 만드신 유창훈 경무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장수의자를 만든 목적이 어르신분들이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장수의자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설치되면 좋을 법한 장소가 있나요? 일단 제가 제안했던 장소는 읍사무소 앞에 횡단보도와 금고리 사거리, 옥천역 사거리 등 총 13개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 장소를 제안하게 되셨나요? 일단 제가 제안할 때 어르신분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장소들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럼 장수의자가 설치가 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거를 만들게 된 목적부터 가장 큰 목적이었던 어르신분들의 무단횡단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 검토 의견도 받았었잖아요. 그럼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제가 이걸 받고 되게 아쉬웠던 게 많았는데 그럴까봐 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노인분들을 위해 신호 시 대기하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가 되지만 설치 위치가 차도와 가까워서 사고의 위험이 있고 계절 및 기상 여건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아쉽다라는 의견과 각종 문제로 인해 3년 만에 철거한 지자체가 있다고 해주셨어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이 검토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검토 의견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제안서를 쓸 때 걱정했던 부분이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의자를 펴놓았을 때 보행자들이 다니기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잖아요. 또한 설치를 하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실행이 된다면 이것도 저희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 의견도 이해는 되는데 뭔가 조금 상하위원님이 많이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되게 이해가 많이 되고 공감도 많이가 됐는데 제가 쓴 정책 제안서라 그런지 되게 아쉽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장수 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으면서 군수님 그리고 군의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풀어나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검토 의견을 보면 설치 위치가 차도와 가까워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번에 간담회 때 상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기로는 횡단보도 앞 가림막 앞에 설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하면 통행 방해도 덜 되고 사고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종 문제로 철거한 게 어떤 이유 때문이죠?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안전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자주 접하시는 시설에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의자가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할 걸 다 말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장소이자 홍보물을 노인분들께서 많이 다니시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장소이자 하면은 뭔가 어르신 분들만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서 대신 벤치나 쉬미자 같은 거를 설치하자 이런 방안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의원 간담회 때 또 말을 했던 의견으로는 쉬미자나 벤치를 설치를 할 때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에 대한 공모전을 열어서 디자인을 정해서 설치를 하자라는 의견도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아까 심의자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심의자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벤치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뭔가 벤치보다는 좀 심의자라는 말이 저는 더 끌려서 심의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잠깐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벤치가 저희가 아는 게 좀 길잖아요, 의자가. 근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혹시 좀 방해되는 부분이 좀 없을지. 제 기억으로는 다른 지역의 사례도 찾아봤었는데 다른 지역은 쉼 의자가 벤치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의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던 게 디자인 공모전이나 이런 걸 했을 때도 굳이 긴 거 말고는 그냥 짧게라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앉았다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도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인도 폭이 넓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옥천군이. 그래서 휠체어 이용자, 전동 휠체어 이용자 같은 경우에 그 폭에 이제 교행을 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훨씬 더 많은데 교차로 앞에 이제 경사가 있는 그 턱이 없는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뒤로 돌아 나가는 공간들도 확보가 돼야 될 거라 쉼 의자가 실제로 설치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인지 그리고 설치 방식이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전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좀 깊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저도 지금 얘기를 해주시니까 딱 그 생각이 났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와
그럼 그냥 펴놓고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이거 정책 제안서를 쓸 때도 나눴었거든요. 일단 그 청소수련관 앞이나 아니면 옥천고등학교 앞에 그쪽 부분에는 그냥 접이식이 아니고 그냥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접이식이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더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이제 그게 의자가 야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네, 약간 제가 물어보려다가 그거는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네. 상하 위원님이 지금 답변하실 수가 있나요? 약간 더 고민이 이것도 필요한. 네.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비나 눈이 오면 관리가 힘들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안 사용한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그 가림막 그게 사계절이 설치가 다 되어 있고 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림막 아래다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겨울 보니까 접어놨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면 이제 그래가지고 가림막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좀 많이 그것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근데 이런 의견을 나누고 지금 사실 조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고 검토하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리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되면 좋을지 올해도 좀 논의가 지속되면 좋겠네요. 네, 저도 이거 장수의자 쓸 때 제가 다 쓰고서 제출했을 때 아무 기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군의원 간담회 며칠 전에 기사가 뜨는 거예요. 오, 기사요? 네, 제주시에서 철회를 했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그거에 대한 조사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왜 철회가 됐고 이런 문제들이 왜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장수의자가 아니더라도 노인분들이 편히 걷다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인도랑 자전거 도로가 좀 더 넓은 폭으로 확보가 되고 뭐 돌아간 중간중간에 그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아이고 어려운 질문에도 네,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를 들을 시간인데요. 혹시 다들 코너 일을 하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나요?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니까 딱 이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이무진의 신호등이라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럼 이번 노래는 이무진의 신호등을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렸네. 그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닌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네.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네,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왔습니다. 다음 코너는 옥천군 내 청소년 유해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옥천군에서 생활하면서 청소년에게 좀 위험하거나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이 있었을까요? 이제 제가 집을 갈 때 거기가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두우니까 아무래도 찾길로 갈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가로등이 없어서.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는데 막 그때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괜히 너무 무서워서 막 한 5발자국 가고 뒤돌아가고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거기 제가 장야주공 그쪽에 사는데 거기 가는 길에 약간 가로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무서웠고요. 그리고 항상 어딜 가나 눈에 띄는 건 불법 주차된 차들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는 약간 너무 많이 봐서 어떻게 저렇게 주차를 할 수 있을까 좀 경이로울 정도랄까요? 네, 되게 신기하고요. 이 차들 때문에 지나다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차된 차들 사이로 다른 차들이 오는지 확인할 때도 네, 잘 확인이 안 돼서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공감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시험 기간에 스터디 카페를 많이 가는데 새벽 1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 1시에 나오니까 스터디 카페가 시내에 있음에도 되게 엄청 어둡고 그리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술집 같은 데 앞에 지나가면은 되게 더 무섭고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친구랑 전화하면서 갔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옥천중학교 앞에 카페 그쪽 있잖아요. 거기가 인도가 좁고 주정차가 많아서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근처는 중학교도 있고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인도가 좁은 와중에 옆에 주정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거의 못 써본 것 같아요. 인도 대신 주정차 옆을 지나서 도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도 많이 무섭고 위험해 보였어요. 그럼 이런 청소년 유해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불편한 위치나 이제 앞서 말했듯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이제 좁은 길은 넓어지게 하고 인도가 없는 곳은 인도를 설치하면서 점점 더 발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얘기했던 게 가로등이랑 주정차 문제였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앞서 저희가 정책 제안서 주민 참여 예산제로 냈었잖아요. 거기에 썼던 내용처럼 인도를 넓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네, 다들 정말 좋은 방법 같네요. 저는 이제 불법 주차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신설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을 어디에 지어야 할지 그것도 가장 큰 고민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어디에 지어야 할지까지 고민하진 않아도 되겠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저희 이번에 그 아이스크림 거기에서부터 시내에 있는 그의 30일 거기서부터 인도를 넓혔잖아요. 근데 인도를 넓혔음에도 주차되는 차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와, 저는 진짜 사실 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차를 할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주차돼 있었나요? 이게 그걸 개구리 주차라고 하나요? 네. 네, 그게 사실 그 턱을 넘고 들어갈 공간이 있나 싶기도 하고, 네, 개구리 주차인데 다리가 그 4개 중에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올라와 있고 인도에 세운 거예요, 그냥? 네. 그런 것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주차장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주차장을 옥천군이 새로 짓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그냥 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대중교통 문제나 인도 자전거처럼 여러분이 기존에 얘기해 오셨던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차만 늘어나고 주차장은 계속 부족하고 주차할 데는 없고 오늘 저도 뺑뺑이 열심히 돌았거든요. 출근하면서 자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도 올 때 차 없이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도시의 대중교통 문제가 좀 해소가 되어야 얘기하신 분들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근데 인도에 다 세우다니 그건 너무 나빴습니다. 각성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흡연구역이 없는 것 좀 아쉬운데 약간 술집이 시내에 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앞에서 항상 네, 담배 연기를 마시면서 지나가는데 네, 너무 힘듭니다. 그게. 그리고 그렇죠. 또 PC방 앞에서도 되게 무섭고 그냥 길 가다 보면은 거리 보면은 등교하는 길에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가기에는 담배 냄새 맡는 것도 싫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전에 참여하셨던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제가 2년 전에 제1회 아동정책 창안 한마당에 참여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대상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되게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 흡연 그리고- 부스 설치죠. 네, 흡연 부스 설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좀 돼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리고 되게 자료를 엄청 정확하게 모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대상을 탔는데 혹시 뭔가 군에서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아동정책 창안 한마당에 2번째로 나가면서 받았던 정보 중에서 검토 의견서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다음에 언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좋은데요. 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네, 혹시 한나 의원님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집을 갈 때 이렇게 제 동네 쪽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살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동네 쪽에서 계속 마을회관 그쪽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제 집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담배 연기 계속 맡으면서 가던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네, 슬프네요. 아이고, 네. 네. 네, 그렇죠. 저희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갔어요, 여러분. 벌써 맞아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장수의자와 그리고 유해 공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장수의자가 빨리 설치가 되어서 이제 많은 연령의 계층이 조금 불편함이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쓴 정책 제안서를 이렇게 소개하니까 되게 많이 준비하면서도 엄청 떨렸던 것 같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많아서 지금 되게 덥네요.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청소년 유해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청소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오시는 걸로 네? 알고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아, 저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 네. 엔진 왔어요. 저는 오늘 청준이 지금 과도기적인 시점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직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청중과 관련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를 더 각성시키는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네요. 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청참 이쁘시고 라디오였습니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제안서를 들고 올지.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향수 시네마와 관련된 제안서를 직접 제안서 쓰신 분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참 이쁘시고 라디오 왔습니다의 MC 은하, 한나. 상하였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넌 내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려워